비트코인은 중간에 큰 하락들이 늘 나왔어요. 큰 하락 없이 지나갔던 그런 시즌은 아예 없습니다. 단 한 시즌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적기였구나, 항상 요런 때만 있거든요. 비트코인이 좋은 게 모르겠다, 4년 기다려야지, 그냥 4년 더 존버하면 다 구해주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이런 자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말고 이런 자산이 또 있나 잘 모르겠어요. 강남 아파트 정도?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지금 시각은 1월 9일 오후 8시 19분입니다. 지금 잠깐 반등이 있었다가 또 다시 좀 빠지고 있어요. 네. 정말 무섭게 빠졌죠. 네, 어저께 빠져서 92,500까지 빠졌고, 방금 전입니다. 몇 분 안 됐어요. 방금 전까지는 아니고 대략 1시간 전인가요? 92,800? 네, 수준까지 다시 또 재차 빠졌습니다. 아까 낮에 한 95,000달러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지고 있어요. 제가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한국 가격으로 궁금하시면 1,500을 곱하시면 됩니다. 물론 업비트 차트로 보면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보셔도 알겠지만 업비트 차트와 글로벌한 바이낸스나 이렇게 코인베이스 이런 차트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업비트 차트로는 분석이 되게 부정확합니다. 그래서 바이낸스로 달러 기준으로 가격을 말씀드린다는 점, 정확하게는 달러가 아니라 테더 가격입니다. 지금 테더는 요즘에 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1,500을 곱하시면 현재 가격으로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요 가격대가 되게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거든요. 한 91,500? 네, 91,500달러 정도 되는데, 여기를 깨면 추가로 더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좀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좀 무서운 건 여러분들도 다 두려워하는 게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매물대가 워낙에 없기 때문에, 여기는 그래도 지지를 좀 잘 하는 그런 자리잖아요. 근데 여기가 한 91에서 92K 선 요 정도 되는데, 요게 만약에 여기 매물대까지 다 뚫리게 되면, 그 다음은 물론 여기에 약간 있긴 한데 여기까지 좀 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76,000달러. 그래서 코인리스 같은데 뉴스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77,000, 75,000 요런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합니다. 75,000달러면은 여기다가 1,500 곱하면은 대략 한 1억 1,250만원, 1억 1,000만원 정도까지 빠질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끔찍하죠. 네. 정말 날아가는 시나리오인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투자자잖아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사람. 근데 우리가 비트코인 가격에 투자한 게 아니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한 거란 말이에요. 물론 요 가격까지 만약에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렇게 다소 비싸게 느껴질 때 요때 산 분들은 좀 속상하죠. 한 1-20% 정도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더 비싸게 샀으니까 좀 속상할 순 있죠. 하지만 좀 시간이 지나고 보면 요 가격이나 요 가격이나 다 비슷해지는 타이밍이 올 겁니다. 한번 과거를 한번 볼까요? 그렇게 많이 과거도 아니에요. 한 3월달 한번 보시면 지금은 많이 빠졌다고 하는데 그래도 1억 4천만 원이잖아요. 지금 많이 빠져서 1억 4천만 원이거든요. 조금 뚫려서 1억 3천만 원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만 해도 1억 500만 원이었어요. 이때도 비싸다고 난리였거든요. 지금 1억 500만 원에 비트코인 누가 판다고 하면 당장 달려가서 사겠죠. 그 가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물렸다고 엄청 아우성이었거든요. 여기까지 이렇게 막 빠졌을 때. 그냥 업비트 차트로 볼게요. 이건 차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가 딱 1억 500만 원일 겁니다. 고점이 여기 나오죠. 1억 500만 원. 그런데 지금 좀 빠져가지고 한 8천만 원까지 빠졌어요. 1억 500만 원 하던 게 8천만 원이니까 한 20% 빠진 거죠. 네, 이때 장이 끝났네, 이제 시즌 종료네, 빨리 탈출은 지능순 이러면서 조롱 댓글도 엄청 달리고 그랬거든요. 사실 제가 여기서 관점이
제가 뭐 틀렸습니다. 여기서부터 고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약간 이렇게 삼각수렴꼴로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때도 저점들을 이렇게 연결을 하면 삼각수렴꼴로 네,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기술적 분석인 건데, 아이고 인포라인으로 했네요. 그냥 뭐 라인만 보세요. 이게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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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C 해서 A파, B파, C파, D파, E파 해서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보통 삼각수렴이 돌파가 되면 입구 크기만큼 뭐 거래량도 이렇게 쭉 줄어들고 그냥 전형적인 삼각수렴 패턴이거든요. 이 입구 크기만큼 상승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상방 돌파했잖아요. 보시면 라인을 상방 돌파하길래 이제 또 다시 상승할 것 같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제가 얘기를 했거든요. 틀렸어요. 네, 당연히 틀릴 수 있죠. 네, 기술적 분석이 100%다 맞을 순 없잖아요. 그냥 틀린 것도 아니라 조금 올라가길래 좋아했는데 계속해서 빠지면서 한 20%, 1억 500만 원 하던 게 8천만 원까지 훅 빠졌죠. 근데 한번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만약에 1억 500만 원에 꼭지에 샀다고 쳐볼게요. 지금 좀 빠져도 1억 4천만 원이죠. 잘 샀잖아요. 네, 솔직히 말해서 잘 샀잖아요. 그쵸? 여기서 또 이게 꼭지인데 꼭지에서 한 방에 다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여기서도 분할 매수했을 거고 여기서도 분할 매수했겠죠. 그럼 평균 단가가 요 정도 됐겠죠. 대략 뭐 한 9천만 원 됐겠죠. 한번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평균 단가 9천만 원이면 그래도 괜찮은 가격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면 이것도 되게 좋은 가격일 거란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데 떨어지는 게 되게 두렵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떨어졌을 때 이 시점에서 매도를 안 하면 되잖아요. 매도를 할 때가 아니라 정말 이렇게 크게 빠지면 이때는 매수하면 좋은 자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1억 500만 원에 샀던 사람은 오히려 더 좋아해야 되는 지점인 것 같아요. 비싸게 샀었는데 더 싸게 살 수 있는 이거는 뭐 찬스잖아요, 찬스. 그래서 현금 보유도 좀 하고 있어야 되고 여기서 100%다 몰빵이 돼 있으면 뭔가 투자를 좀 잘못하고 있는 걸 수 있죠. 근데 이게 지나고 보면 지금 시점에서 보세요. 이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가 고점이었고 여기가 뭐 단기 저점이에요. 물론 지나고 보면 이것보다 더 많이 빠진 때도 있었죠. 뭐 여기도 표시해보죠. 뭐 요거는 3월 이후에 최저점입니다. 최저점. 기억나시죠 다들? 뭐 8월 5일이거든요. 여기에 49,000달러까지 이렇게 빠졌거든요. 이게 원화 기준이라서 한 7,200만 원까지 훅 빠졌었죠. 근데 지나고 보니까 이 가격들이 다 좋은 가격이었어요. 물론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고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좋긴 하지만 지나고 보니까 다 괜찮았던 자리들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전체가 다 매수 찬스였을 수 있죠. 지나고 보면 요즘에 방송을 보거나 전문가들 이야기하는 거 보면 대체로 한 20만 달러 정도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될지 안 될진 모르겠지만 20만 달러 그럼 3억이잖아요. 3억 여기까지 갈 수 있다. 그럼 만약에 진짜 20만 달러가 됐다고 치면 중간에 빠질 수도 있어요. 뭐 많이 빠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우여곡절이 엄청 많겠죠. 그러다가 여기에 도달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요때도 지금 9만 대잖아요. 1억 4천만 원 정도. 그리고 만약에 더 빠지면은 뭐 1억 3천만 원 뭐 요 정도 되겠죠. 그러면 요게 전부 다 좋은 가격대일 수 있어요. 네, 하나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한 시점에 다 매수하는 거 아니면 뭐 분할 매수를 하든 뭐 그런 게 다 좋은 찬스일 수 있어요. 네, 빠지는 것도. 그렇게 좀 열어두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너무 업비트 어플 켜놓고 지금 얼마지? 지금 얼마지? 너무 이것만 보지 마시고 업비트가 제일 비쌀 때가 1억 5,700만 원이었잖아요. 내 머릿속에는 지금 이것만 입력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얼마가 빠졌나? 와, 지금 1,700만 원이나 빠졌어? 큰일 났네. 지금이라도 팔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팔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팔지만 않으면 여기서 중간에 오르든 떨어지든 오르든 떨어지든 정말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요 타이밍에 매도만 하면 아무 이상이 없는 거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떻게 됐든 내가 산 가격 그리고 내가 매도한 가격 뭐 요 사이의 괴리만큼 우린 수익을 가져가는 거니까. 혹은 2025년이 아니라 누군가는 2029년을 생각해서 지금 보유 중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한 2050년 뭐 이때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뭐 매수를 했을 수도 있죠. 내가 언제까지 가져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보면 좋겠어요. 아, 지금 오르는 거야 떨어지는 거야, 너무 여기에 매몰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저도 그런데 관심 되게 많긴 하지만 그냥 이거 뭐 솔직히 말해서 신의 뜻이지 않나요? 우리가 뭐 그거를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뭐 차트 분석해서 뭐 기술적 분석상으로 이제 뭐 임펄스가 다 끝났으니까 뭐 조정파가 나와서 한 여기까진 빠질 수 있다, 만약에 이런 분석을 누군가가 했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요 자리가 오면 그냥 감사한 마음으로 매수를 그냥 좀 더 하면 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 뭐 현금 비중 1, 20% 정도 좀 많은 분들이 그래도 좀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자리 주면 그냥 좀 더 매수를 하면 되죠. 여기서 이게 더 올라가면 본인이 원하는 만큼 또 매수하면 되고, 비트코인 투자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방법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누가 맞췄네, 틀렸네, 뭐 이런 말씀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너무 거기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예언을 듣고 싶다, 뭐 예측을 듣고 싶다, 뭐 맞춰봐라, 이런 목적으로 방송을 많이 들으시는 것 같은데 사실 되게 의미 없어요, 여러분.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다 맞춘 사람은 없어요. 네, 그런 건 불가능합니다. 뭐 여기까지 올 가능성이 있구나. 아, 저 사람은 저런 시나리오를 쓰고 있구나. 그럼 이런 시나리오가 오면 난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게 현실적이죠. 만약에 이렇게 오르면 난 어떻게 해야 되지? 뭐 그러면 홀딩 할 건가?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죠. 네, 여기에 올지도 모르니까 현금 비중 좀 가져가면 되고, 각각의 경우마다 우리가 대비를 하고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걸 뭐 맞춰서 어떻게 해야겠다, 뭐 그런 목적으로 방송을 듣는 게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까요?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대비는 되죠. 네, 여기까지 빠질 수도 있다. 아, 여기까지 빠져도 팔진 말아야겠다. 오히려 뭐 더 싸게 살 수 있는 매수 찬스구나. 항상 그랬거든요. 비트코인은 중간에 큰 하락들이 늘 나왔어요. 큰 하락 없이 지나갔던 그런 시즌은 아예 없습니다. 단 한 시즌도 없어요. 지나고 보면 그때가 매수 적기였구나, 뭐 항상 요런 때만 있거든요. 지금도 돌이켜보면 이게 뭐 붓다빔, 제가 투자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이 붓다빔이 가장 큰 조정이었는데, 이 붓다빔 때 50% 이상 빠졌거든요. 단기에 한 마이너스 한 51% 빠진 것 같아요. 반토막 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1억 4천만 원인데 7천만 원까지 빠진 거예요. 진짜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빠진 다음에도 그냥 누군가는 묵묵히 매수하는 사람이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시즌 중에 거의 2배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빠졌을 때 좀 모으고 이번에 탈출 못하면 비트코인이 좋은 게, 모르겠다, 4년 기다려야지, 그냥 4년 더 존버하면 다 구해주는 그런 자산이거든요. 이런 자산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저는 비트코인 말고 이런 자산이 또 있나 잘 모르겠어요. 뭐 강남 아파트 정도? 근데 강남 아파트는 분할 매수가 안 되잖아요. 뭐 30억짜리 아파트를 뭐 1,000만 원씩 뭐 300번에 나눠서 이렇게 사는 게 안 되잖아요. 비트코인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되게 매력이죠. 그래서 내가 못 팔았는데 훅 빠지면 그냥 매수 찬스로 삼는 게 멘탈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현금 비중 좀 더 갖고 있는 것도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방송에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저는 현재 한 요 정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거 되게 작은 조정으로 보이잖아요. 요 조정이 한 30%가 빠졌어요. 30% 빠졌죠. 근데 우리 지금 조정은 바닥까지 해봤자 한 15%밖에 조정을 안 받았어요. 사실 너무 조금 빠져서 저도 그게 마음에 제일 걸리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제일 많이 빠졌을 때를 재봐도 15%밖에 안 빠졌어요. 그게 좀 제일 좀 불안합니다. 많이 빠지면 한 30%까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30%. 30%가 빠지면 75,000달러거든요.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비는 해놔야 돼요. 대비라고 해놔서 뭐 갑자기 집을 팔아서 돈 마련해놔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멘탈을 챙겨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 한 요 정도 되면 75,000달러 한 얼마 정도 되죠? 1억 1천만 원 정도? 거까지 빠져도 내 멘탈이 괜찮을까? 네, 요거를 챙겨둘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좀 다잡아 놔야죠. 아, 최악의 경우 여기까지도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나는 좀 차분하게 분할 매수를 하면서 지금 더 모아가야겠다. 라던가 아니면 현금이 없으면 그냥 나는 팔지 않고 좀 지켜봐야겠다. 공부 차원에서. 근데 이렇게 또 조정을 만약에 세게 받는다 치면 지금 여기서 올라가면 솔직히 그건 뭐 너무 쉽죠. 그냥 갖고 있으면 되니까 안 팔길 잘했다. 뭐 그 정도인데 여기서 이렇게 진짜 크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공부가 많이 됩니다. 진짜 공부가 많이 돼요. 되게 마음은 되게 힘들거든요. 비트코인에 투자를 많이 했을수록 제가 정말 많이 겪었거든요. 공부는 많이 되는데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돈을 더 열심히 벌어서 비트코인 더 사야지 막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좀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근데 지나고 나면 뭐 이번 조정은 설사 뭐 75,000까지 혹은 7만 달러까지 뭐 이렇게 빠진다고 해도 한두 달 지나면 다시 대부분 회복을 합니다. 아까 붓다빔 보여드렸잖아요. 붓다빔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조정이 붓다빔처럼 강하게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지도 않지만 여기가 한 달 정도 조정이었고요. 붓다빔 좀 길잖아요. 조정 기간이. 붓다빔의 조정 기간이 2달이 조금 넘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조정 받은 게 2달 반 정도? 그리고 여기까지 다시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한 5달 정도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까지 길진 않을 것 같아요. 아직 뭐 정점을 찍은 느낌이 좀 안 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길어야 5달 걸리거든요. 길면 5달. 5개월이면 회복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까지 빠지진 않겠죠. 요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요때 급등한 거 보이시죠? 여기에서 한 날이 크게 올랐잖아요. 요게 2021년 2월 8일이거든요. 요때 테슬라에서 비트코인을 1조 넘게 매수를 했어요. 앞으로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해서 이때 진짜 미친 듯이 올랐죠. 그 다음에 이 효과로 여기까지 올랐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땐 또 엄청 빠졌잖아요.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매수하는 거를 취소한다. 비트코인 결제 불가. 뭐 이런 얘기를 했고 요 이슈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중국발이었죠. 중국에서 채굴 금지 조치를 내렸거든요. 이 둘 다 너무 세잖아요. 이 테슬라 지가 올려놓고 지가 안 된다 그래서 그만큼 내린 거예요. 여기 올린 만큼 내렸죠. 중국에서도 채굴 금지.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중국에서 채굴하는 양이 한 6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반 이상을 중국에서 비트코인 채굴하고 있었는데 채굴 금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미국으로 채굴 장비들이 많이 넘어갔습니다. 그동안은 뭐 거의 암울한 상태였겠죠. 뭐 채굴도 안 되고 있는 상태고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자금들이 쓰나미처럼 빠져나가니까 이게 비트코인이 50% 하락했는데 다른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대부분이 한 60에서 70% 빠졌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 3월부터 한 10월까지 알트코인들 뭐 60% 70% 빠진 거 수두룩하잖아요. 월드코인 같은 건 한 90% 빠졌던데. 네, 저 그거 지난달에 다 팔고 비트코인으로 갈아탔는데 하여튼 알트는 너무 많이 빠졌죠. 이때 많이 빠진 건 한 90% 빠지고 그 힘든 시간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요때 가격이 4천만 원 됐을 거예요. 3천 몇백만 원, 4천만 원. 제가 요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3천만 원대 샀다고 되게 좋아했었어요. 한 2,1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 아니다. 2,900만 원인가? 한테 3천만 원 정도에 샀었어요. 요때 3천만 원에 사서 되게 좋아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뭐 8,900만 원인가? 뭐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이때 샀으면 어찌됐든 좀 좋았던 거죠. 4천만 원인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네요. 3천만 원 후반대였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요때 지나고 나면 다시 올려주잖아요.
이 비트코인의 아름다운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바닥일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제가 뭐 바라는 점이죠. 여기가 바닥이면 앞으로는 상승하겠죠. 네, 이게 1번 관점이고, 두 번째는 여기 어디 있게 될 것 같아요. 여기 많이 비어 있죠. 매물대가 진짜 없어요. 8만 달러대를 본 기억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8만 달러를 그냥 워프해 버렸어요. 그냥 훅 뛰어가지고 매물대 없이 올리면 매물대 없이 빠지거든요. 그게 좀 제일 불안한데, 그래서 좀 너무 조급하게 액션을 하지 마시고 좀 분할 매수 하시더라도 좀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천천히, 올라가더라도 천천히. 조급할 필요가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까지 빠지면 그냥 천천히 분할 매수하면, 시간이 지나가면 점점 오르다가 언제 여기까지 왔지? 하는 때가 오더라고요. 2021년을 아마 겪으셨던 분들은 제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 아무리 심각해도 붓다빔 수준으로 심각할까? 뭐 붓다빔 수준으로 심각하려면 제 생각에 1월 29일에 FOMC 있잖아요. 요게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심각할 수 있어요. 네, 금리 인상한다 그러면, 동결이 아니라 인상. 아니면 뭐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한다, 뭐 그래도 그런 일이 나타날 수 있죠. 아니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블랙스완, 이건 뭐 누구도 모릅니다. 요런 일이 진짜 초대형급 악재가 터지면 여기까지 빠질 수 있죠. 비트코인 원래 그런 애잖아요. 한번 누가 세게 때리면 막 한 30%씩 후두둑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애긴 하거든요. 근데 정말 오뚜기 같은 녀석이잖아요. 네, 다시 일어나서 올라갈 거라고, 네, 저는 뭐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요런 시간이 오면 저도 갖고 있는 현금을 쥐어 짜내서 와이프한테 얘기할 거예요. 와이프한테도 지금 기회야, 얼른 사 하고 이야기할 겁니다. 요런 때가 올까요? 네, 저는 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냥 뭐 와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오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지금 매도하고 이때 살까요? 물론 그렇게 되면 좋죠. 네, 여기 가는 게 확정이면 그래도 되죠. 지금 팔고 여기서 사고, 확정이면 그래도 되는데 그걸 누가 합니까? 여기서 1번 시나리오처럼 그냥 바로 올라가면, 여기 팔았는데 올라가면 더 높은 곳에서 다시 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더 많이 아플 수 있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비트코인은 그냥 홀드하는 게 지나고 보면 가장 좋더라고요. 그리고 팔더라도 고점이 왔다, 뭐 예를 들어 2억 5천 뭐 그런 고점이 왔을 때도 팔더라도 한 반만 파는 게 어떨까 하고, 네,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다 마음이 힘드실 텐데 지난 한 3월부터 10월까지 요때를 회상하면서, 그때도 그래도 잘 지켜내서 지금 수익이 되게 큰 것 같다. 그냥 이번에도 뭐 빠지든 오르든 좀 계속 지켜보자. 네, 이런 마음이면 비트코인으로 큰 수익을 얻을 준비가 되셨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어저께만 해도 좀 마음이 힘들었는데 좀 다 내려놓으니까 좀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어차피 내가 팔 것도 아닌데 굳이 빠진다고 뭐 속상해 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어서,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 저는 좀 싸게 많이 샀잖아요. 그래서 평단이 낮아서 여기서 오르고 떨어지고 그렇게 크게 신경이 쓰이진 않거든요. 아마 좀 최근에 사신 분들, 뭐 1억 4천, 1억 5천 뭐 이럴 때 사신 분들은 빠질 때마다 되게 마음이 아프실 텐데, 이렇게 많이 빠지면 매수해가지고 분할 매수를 더 해서 뭐 일종의 물타기죠. 네, 그래서 평단이 좀 낮아지면 마음도 좀 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고민들이 다 해결될 거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한 5분 있으면 고래동 공부에서 주동님 강의가 있거든요. 네, 펜딩 사이트인데 펜딩 들어오시면 여기 고래동 공부가 있잖아요. 네, 고래동 공부 들어오시면 멤버십에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1월 18일부터는 현재는 66,000원인데 99,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 전에 가입하시면 인상 전 가격으로 계속 갱신이 되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1월 18일 이전에 가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네, 주식 독설가 주동님의 강의가 있습니다. 이제 10분 있다가 있거든요.
네, 저도 줌으로 라이브로 접속해서 네, 같이 들어볼 생각입니다. 주동님 강의 들으실 분들은 네, 지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채팅할 시간은 없을 것 같아요. 바로 저도 강의 참석해야 돼갖고 시간 되시면 네, 놀러 오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Never sell your Bitcoin.